예, 예. 예. 하위권 팀들의 반란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2021 K3 리그 29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경기를 양주 고덕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백종화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하위권 팀들의 반란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천안, 김포, 목포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기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승권, 그리고 플레이오프권, 그리고 강등권까지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FC목포는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양주시민축구단은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양주는 강등에 대한 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목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남은 경기에서 많이 승리를 거둬서 우승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신찬우, 김석진, 최윤성, 배진수, 김경훈, 윤병우, 이태민, 권현성, 주종대, 윤도화가 나옵니다. 최근에 양주가 득점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날짜로 따진다라면 최근 5경기에서 3득점, 그리고 라운드로 따진다라면 최근 5경기에서 1득점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수비가 좋은 목포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FC목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휘수 골키퍼, 박선용, 김원민, 김도윤, 김동욱, 이종열, 박승열, 김성진, 김유성, 김혜식, 추성호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은 아무래도 추성호 선수일 텐데. 그렇죠. 네, 지난 시즌까지 목포에서 경기를 소화를 하다가 코치로 전향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또 전인규 선수의 자리에 이제 대신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 이제 시즌 마지막에 좀 스쿼드의 힘을 좀 더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종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전인규 선수가 명단 제외예요. 네. 이제 리그 막바지, 그리고 이제 FC 목포의 경우에는 챔피언십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휴식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3위 안에는 무조건 든다라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은 이제 경기에서의 이제 체력적인 부분의 안배, 그리고 조금 휴식을 주면서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목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심판진은 이영균 주심, 송정환 1부심, 김수현 2부심, 김정우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홈팀 양주시민과 흰색 유니폼의 FC목포. FC목포는 지난 경기에서 청주FC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던 목포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라운드 청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청주가 최근에 김해도 이기고 그렇죠. 목포도 이기면서 지금 상위권 경기에 굉장히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목포도 당했고 오늘 경기에서 꼭 승리가 필요해진 목포죠. 그렇습니다. 자, 휘스를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의 FC목포, 화면 오른쪽에 자, 홈팀 파란색 유니폼 양주시민이 위치합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강한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아웃되면서 양주시민의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오늘 양주 같은 경우에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상 이제 강등권에서도 좀 최하위에 위치를 했었던 양주인데, 평택이 좀 승점 삭감을 당하게 되면서 일단은 조금 한 단계 올라오면서 강등을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강릉시민과 현재 승점은 같습니다만 득실차에서 조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득실을 사실은 이제는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승점을 앞서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도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현성이 달려가 봤습니다만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양주 시민 역시나 굉장히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죠. 그렇죠. 그 득점적인 부분에서 경기력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실점이 많은 편이지만 득점이 더욱더 절실해진 지금 양주거든요. 네. 황정현 선수가 오늘은 벤치에 앉아 있는 만큼 좀 황정현 선수의 교체 투입 타이밍도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FC 목포의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 경기에서부터 김유성 선수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김유성 선수 오늘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네. 확실히 앞쪽에서의 득점 능력 그리고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들이 충분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좀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FC 목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FC 목포가 라인을 굉장히 높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김포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나온 목포고요. 그렇다면 오늘 사실 좀 강등권에 위치한 양주라면은 승점 3점을 가지고 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목포예요.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양주 시민은 바로 이곳에서 김포FC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김포가 최근에 좀 성적적인 부분 승점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양주가 오늘 경기에서도 승점 3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노리고 나왔겠지만 승점 1점이라도 챙길 수 있다라면은 강릉이 최근에 또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승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오는 홈팀 양주 시민. 자, 김경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자,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뒤쪽 어허. 슈팅! 발의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크로스! 네. 마지막 슈팅은 최윤성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는 좀 중심이 약간 앞쪽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슈팅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양주가 초반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갔다라는 부분, 좀 유효한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목포의 골킥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위수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찼습니다. 헤딩으로 한 차례 커트해낸 이후에 확실히 FC 목포의 경우에는 라인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게 올린 이후에 공중볼 경합,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을 양주가 많이 시도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오늘의 숙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 시민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사실 리그 초반 양주 시민이 승점을 쌓는 그 과정, 그 경기들을 봤을 때 라인을 조금 내려서긴 했습니다만 상대편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황정현 선수가 득점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속도감 있는 역습 과정에서 황정현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시즌 초반의 양주의 공격 패턴이었는데 네, 황정현 선수가 좀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부상으로 좀 되- 이탈을 네.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성적이 좀 곤두박질 치던 그런 상황의 양주였기 때문에 일단은 황정현 선수의 교체 투입 이후에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그런 득점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목포 입장에서도 사실은 라인으로 올리는데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뒤쪽 짧게 내준 이후에 곧바로 원터치 연결 측면에서 앞으로 좋아요. 밀어줬습니다. 속도를 살리면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김혜식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물론 볼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 양주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나가줬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은 목포의 라인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네, 충분히 상대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합 과정에서 우선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권현성의 파울이었고요. 자, 소유권은 FC 목포가 가져갑니다. 일단은 이제 5분이 조금 넘게 지난 시간인데 네, 양주가 조금 무기력했던 경기력을 좀 탈피하는 모습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패스 플레이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오늘 경기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를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목포가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박선용의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한 번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양 팀의 허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전반전 초반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목포가 라인을 올리고는 있지만 양주가 그의 이 압박에 대처하는 상황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미드필더까지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좀 미드필더 싸움이 좀 치열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목포도 빠르게 오늘 양주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스로인 한 번에 앞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자, 윤도하가 어깨 싸움을 가져가는 도중에 자, 우선 부심의 깃발은 FC 목포의 소유권을 선언했는데요. 자, 지금은 스로인을 너무나 좀 앞쪽까지 나와서 던졌기 네. 때문에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FC 목포의 압박은 여전히 거셉니다. 헤딩으로 떨고 났고 김원미 오른발 슈팅. 네. 우선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골문 구석을 노리는 슈팅을 가져가는 김원민 선수인데 네, 초반 분위기가 이제 목포가 원했던 만큼 가져오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슈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원민 선수는 오늘 선발 명단에 김유성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또 주장 완장을 네. 차고 그라운드에 올라왔고요. 확실히 이제 뭐 주장 완장이 익숙한 선수예요. 네. 뭐 지금 목포에서도 그렇지만 안양에서도 또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뭐 주장 완장 많이 착용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라운드 내에서의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오늘도 이제 뭐 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에 양 팀의 선수들이 부딪히면서 파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흥분하는 팀이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확실한 플레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뒷공간까지 우선 길게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양주 시민 역시나 이제 전방쪽으로 올리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양주 입장에서는 높은 위치에서의 상대 스로인이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카운터 어택 위주의 양주였다라면은 오늘 경기에서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 뺏어냈어요. 그리고 윤도하가 오른발 네. 슈팅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렇죠.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왼쪽으로 중심이 몰려 있었던 양주였기 때문에 네, 좁은 공간에서 좀 이겨내 나오는 것보다는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또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전반전 초반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슈팅을 시도하면서 약간의 분위기를 좀 가져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중앙 쪽을 선택했습니다. 짧게 내줬고, 자, 양주 시민이 다시 볼을 가져옵니다. 신찬호가 중앙으로 연결. 살짝 등지면서 다시 뒤로 빼줍니다. 김석진. 곧바로 원터치 연결. 자, 패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터치로 계속해서 좀 연결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 패스는 조금 부정확하게 되면서 볼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양주가 이번 시즌 이제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좀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런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백종환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최근 뭐 승리가 없는 양주 시민이긴 하지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또 충분히 올라왔다. 그리고 최후방에는 또 골문에는 박청현 골키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사실 어떻게 보면 K3 리그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골키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전북과의 FA컵 경기를 역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경기에서 또 인터뷰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선방 능력까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팀이 많이 흔들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전방에서 이렇게 뭐 패스 플레이라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양주 시민과 전북현대, 전북과 양주의 경기를 저와 백종환 해설위원이 중계를 했었죠. 아, 그렇죠. 굉장히 또 좀 흥분을 많이 했었던 그날의 네.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아무래도 저희만큼이나 양주 선수들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잔류를 확정을 짓는 것이 양주 입장에서는 뭐 가장 큰 과제라고 보이는데 오늘 보여주는 이 경기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으로 떨고 나왔습니다. 살짝 돌려놓고 하지만 양주에게 볼이 흘러갑니다. 자, 배진수가 짧게 연결 그리고 뒤쪽 내주는 과정. 넘어졌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고 FC 목포가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머리채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네. 순간적으로 박청혁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렇죠. 위치를 확인하고 빠르게 좀 선택을 했던 목표였는데 일단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고요. 김원민 선수가 약간 이제 좀 부딪히는 과정에서 통증을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우선 경기는 계속해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는 다시 진행됩니다. 자, 신찬우가 우선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곧바로 원터치 연결. 중앙에서 잡아놓고 자, 줄 곳을 우선 찾고 있는데요. 과감한 전진 패스. 살짝 내주는 과정에서 김원민이 볼을 뺏어냅니다. 박선용. 앞쪽 연결하는 과정에서 양주 시민 역시나 라인을 조금 높게 형성하면서 패스 길목을 잘 차단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압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잘 위치를 가져가면서 네. 목포 선수들의 선택지를 많이 줄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볼을 좀 쉽게 가져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도 좀 안정적으로 소유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양주가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돌아서는 과정에서 윤도하가 볼을 뺏겼습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7라운드 승리 이후에 20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승점을 벌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현재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모습들이 몇 라운드만 빨리 더 나왔다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의 이제 뭐 동기부여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팬분들 역시나 그런 부분을 더욱더 기대를 했을 테고요. 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강등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주 시민입니다. 그렇죠. 김경훈이 뒤쪽으로 내준 이후에 곧바로 원터치 다시 중앙 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간이 넓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 왼쪽까지 연결됩니다. 자, 김석진과의 리턴 패스 신찬우 짧게 내준 뒤에 중앙에서 중거리 슈팅을 살짝 굴절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쇄도하는 과정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우선 확실히 공격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주 시민의 전반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더 압박을 가져가면서 네. 전방에서 충분히 더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위스 골키퍼 헤딩으로 돌려넣었습니다. 배진수. 자, 지금 김원민의 발에 맞고 살짝 굴절이 있었는데요. 자, 양주 시민 역시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그리고 윤병우가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전 초반 약 15분이 조금 넘게 지난 상황에서 네.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양주고 그렇죠. 역습 위주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양주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주도권을 가져가는 좀 색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되면서 뒤쪽 내주는 과정에서 볼을 뺏어냈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자, 윤도하가 우선 자, 살짝 패스로 연결합니다. 윤도하. 김석진. 패스의 정확도가 높은 양주 시민. 자, 현재까지는 FC 목포 역시나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두 명의 선수가 넘어지면서 결국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2차적인 충돌이 있으면서 이제 윤병우 선수와 마지막에는 김동욱 선수까지 넘어졌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좀 어필을 했던 양주 선수들인데 윤병우 선수에게 이제 주심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자, 하프라인 살짝 뒤쪽에서 가볍게 로빙 패스. 자, 수비의 키를 넘겼습니다만 박스 안에서 박청효 골키퍼가 볼을 잡아냅니다. 빌드업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네, 일단은 뒤쪽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유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또 최근에 보여주던 양주의 모습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 김도윤이 접어놓고 뒤로 돌렸습니다. 박선용 앞쪽 러빙 패스 가슴으로 떨고 났는데요. 양주 시민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목포가 오히려 지금 전방에서 이제 패스 플레이라던가 뒤쪽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들에서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석진이 중앙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곧바로 로빙 패스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좋은 트래핑.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에서 마지막 패스는 이위수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 크로스가 조금 깊게 떨어지면서 조금은 아쉬운 패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위수 골키퍼가 잡아놓고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자, 곧바로 앞쪽 연결. 잡자마자 김경은 속도 살리면서 자, 윤도하 뺏기지 않고요. 자, 지금 저 수비 사이에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패스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스들의 정확도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박스 근처까지 가는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주예요. 자, 확실히 양주 시민의 경우에는 많은 축구 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 전북 현대와의 경기. 그렇죠. 박성배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정말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확실히 그 경기에서 이미 선수들이 증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주 시민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충분히 이제 경기를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들 지금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쪽 FC 목포의 좋은 공격 기회 그리고 박선용의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끌어줬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 FC 목포. 그렇죠. 확실히 이제 전반전 초반 타이밍에 양주에게 좀 주도권을 많이 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빠르게 회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그런 목포예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권현성이 살짝 밀어준 이후에 신찬우가 측면에서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헤딩! 그렇죠! 볼이 빠졌어요. 자, FC 목포가 볼을 이어받고 곧바로 역습 기회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전반 20분까지도 현재 양주 시민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난 경기에서 청주FC에게 패배했던 FC 목포 오늘 경기 역시나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적인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목포 입장에서는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경기마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우승권 경쟁에서는 확실히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박청효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서 볼을 잡아냈고요. 자, 현재까지는 박스 근처에서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팀은 양주 시민입니다.
목포가 워낙에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양주가 그 박스 근처 쪽에서의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기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까지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우승권 경쟁, 강등권 경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진수. FC 목포는 라인을 조금 내려서 두 줄 수비를 구축합니다. 신찬우. 자, 권현성이 넘어졌는데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 좁은 공간에서 다시 한번 또 볼을 지켜내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김석진. 앞쪽 전진 패스. 신찬우가 짧게 내줍니다. 배진수 뒤쪽 연결. 다시 배진수. 좌우로 볼을 돌리면서 공간을 찾고 있는 양주시민. 중앙 쪽 전진 패스 이후에 곧바로 좋아요. 원터치 빠르게 달려갑니다. 윤병우. 자, 골라인 근처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네. 하지만 수비가 발로 먼저 클리어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오늘 또 좋다라는, 컨디션이 좋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장면인데 네. 원터치를 통해서 공간을 완벽하게 허물어내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오늘 경기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우승 경쟁을 정규리그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의 경우에도 사실 FC 목포의 입장에서는 조금 남아있는 경기 일정이 조금은 낮다라고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뭐 강릉과 청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강등권에 있었던 강주,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청주였고요. 그리고 네. 오늘 양주와 다음 라운드 또 평택이었거든요. 그렇죠. 강등권 팀들과의 계속된 매치업이 있었기 때문에 목포가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면은 우승에 좀 가장 가까운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일단은 목포가 그 팀들과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김동욱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충분히 FC 목포의 선수들을 괴롭혀주고 있는 양주시민. 네, 깃발이 올라간 모습으로 보이죠. 네, 김동욱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확실히 목포가 원했던 경기 운영이 되고 있진 않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경기를 봤을 때도 정현호 감독도 벤치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순간들도 네. 나왔었는데. 그렇죠. 뭐 일단은 목포가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 경기에서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실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좋은 이태민의 공간이죠. 한 번의 긴 패스, 뒤쪽 컷백 있어요. 슈팅! 세컨볼. 아하. 와, 정말 양주 시민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뒤쪽으로 넘어가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네. 반대편으로 이제 꺾어주는 크로스, 그 부분을 이제 윤병우 선수가 마무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발등에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양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되곤 말았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경기 패턴, 공격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 지금까지 시간만으로는 어떤 팀이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고 어떤 팀이 강등권에 있는 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FC 목포가 스로인 기회를 가져왔고요. 역시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인 그렇죠. 김원민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까지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잡아놓고 김성진. 얼리 크로스는 자, 골문 쪽으로. 네.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빠르게 볼을 좀 올려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김성진 선수의 크로스가 골문을 좀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런 장면에서는 이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요. 마무리를 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목포 입장에서도 부담 없는, 역습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청효 골키퍼가 한 번에 길게 전방 쪽으로, 자, 헤딩 이후에 자, 패스로 연결됩니다. 신찬우. 중앙에서 배진수. 곧바로 오른쪽까지 살짝 돌려놓는 과정에서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목포의 스로인. 좁은 공간에서 다시 한번 아웃됐습니다. 김혜식. 자, 잡아놓고 앞쪽 짧게 그리고 뒤로 돌린 이후에 공간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듯 했는데요. 김석진 다시 뒤로 돌립니다. 박청효. 전바로 가는 러빙 패스. 자, 김성진이 뒤쪽으로 빼줬는데요. 이위스 골키퍼. 자, 처리가 약간은 불안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자세에서 좀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나가긴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좋은 클리어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주종대. 자, 치고 들어갑니다. 주종대 스피드가 있어요. 그렇죠. 자, 끝까지 깊숙한 위치까지 슬라이딩을 시도하면서 패스로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FC 목포에게 볼이 흘러갑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 역시나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FC 목포. 그리고 현재까지 양주 시민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장면에서 조금 더 유효한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네, 상대가 계속해서 좀 기세를 올리면서 라인을 올리던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목포가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패턴을 좀 시도를 할 필요가. 지금 자, 반대편. 네. 하지만 박청효 골키퍼가 곧바로 볼을 잡아냅니다. 그렇죠. 좀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냈던 목포였는데 네,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밀어줬고 또 한번 스피드를 좋아요. 살리면서 양주 시민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자, 윤병우가 볼을 잡았습니다. 윤병우 박스 안에서 잡아놓고 반대편. 자, 우선 확실하게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좋은 패턴을 통해서 공격 전개를 보여줬던 양주였고, 윤병우 선수의 크로스가 반대편의 동료들이 빠르게 좀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금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크로스가 시도됐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워크에게 볼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공격 패턴이었어요. 자, 정말 29라운드에 현재 보고 있는 양주 시민의 경기력은 저희가 최근까지 보던 그 양주 시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원민 뒷공간을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박스 안쪽까지. 자, 뭐 끝까지 붙어봤던 박승열 선수인데, 자, 몸을 이태민 선수가 잘 등지면서 우선 수비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사실은 김원민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날카로운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됐었던 상황인데, 네, 양주의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집중력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양주 시민의 편파가 아니냐 하는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K3 리그 이번 시즌을 쭉 같이 보시는 팬분들이라면 중계진의 입장에서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그렇죠.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양주가 조금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그에 반해서 목포는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지금 우승 경쟁까지 하고 있는 팀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단 2경기만이 남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특히나 강등권 싸움에서 지금 강릉과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K3 리그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백종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FC 목포가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을 목포였거든요. 네, 최근에는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고민을 확실하게 털어낸 모습인데, 그러면서 수비 불안이 같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현성이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사실 FC 목포의 경기를 봤을 때 최근 득점을 올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전인규 선수였어요. 그렇죠. 높이를 활용한 전인규 선수의 득점 패턴도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벤치 장한영 선수가 네. 조커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었죠. 그렇죠. 장한영 선수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선발 출전한 김성진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상황에서의 득점들이 많은 패턴들을 차지했던 목포였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양주에게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성호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선발 명단에 추성호 선수의 이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놀랐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김유성 선수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김유성 선수인데 네. 일단은 자,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약간의 네. 경기장 분위기가 어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절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유성 선수였거든요. 네. 자, 김유성 선수의 상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김유성 선수가 다리 쪽에 통증이 있다면 그 전에 이제 부상으로 조금 팀을 이탈했던 그 기간에서 그 안면에 대한 충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현재는 그렇죠. 자선 정윤호 감독은 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성 선수는 아마 경기를 더 이상 소화하기 힘들 것 같네요. 자선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김유성 선수는 현재 벤치로 이동을 했고요. 경기장 네. 밖에서는 교체로 투입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성 선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김훈 선수가 나올 수 있을 아무래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훈 선수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헤딩으로 살짝 앞쪽 짧게 밀어준 이후에 권현성 스피드를 살리면서 또 한 번 공간을 바라보는 패스는 자 마지막 윤도하 선수의 터치가 약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체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뒤에서 앞으로 나오던 패스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양주죠. 자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김훈이 또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자 반대편 연결 이후에 잡아놓고 자 천천히 흐름을 조금 바꿔보는 FC 목포. 다시 중앙 쪽에서 볼을 가져옵니다. 자 추성우의 발끝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선 박선영. 좀처럼 양주 시민의 수비 지역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FC 목포예요. 그렇죠. 양주가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자리를 확실하게 좀 체킹을 해주면서 네. 볼이 앞 전방으로 나가는 것만 계속해서 좀 방해를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뒤쪽으로 돌리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양주에 조금 효율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포가 미드필드에서 볼을 받더라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다시 뒤쪽으로 리턴을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볼데드가 되면서 김훈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김유성 선수는 우선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측면 쪽 나가는 과정에서 볼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앞쪽으로 공격으로 역습 과정을 가져갈 때 몇 명의 선수들은 속도를 좀 잘 살리는데 네. 반대편의 동료들이 좀 자리를 채워주는 부분들은 조금은 늦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만 조금 더 좋아진다라면은 충분히 더욱더 좋은 공격 전개 작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렬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추성호 한 번에 길게 오른쪽 측면을 바라봅니다. 헤딩 커트 이후에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FC 목포의 스로인. 박선용이 깊숙하게 김경훈 슬라이딩 태클 피해내면서 앞으로 갑니다. 잡아놓고 하지만 동료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돌아서는데 성공하면서 짧게 내줬습니다. 좋아요. 곧바로 권현성의 연결까지 그리고 신찬우 앞으로 밀어줍니다. 윤병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원민 선수들이 판정 하나하나에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 경기에 이제 집중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종열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윤병우의 파울. 네, 끝까지 좀 따라가면서 압박을 하던 상황에서 파울이 나왔는데 일단 위험 지역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윤병우 선수의 저런 적극성 굉장히 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칙이 선언되면서 FC 목포의 프리킥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양 팀의 경기는 이제 40분을 향해 가는데 현재까지는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지금 시간까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봤을 때 네, 양주가 주도권을 가진 시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양주에게는 이제 후반전 체력적으로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후반전에는 조금 더 이제 황정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중심을 조금 낮추더라도 전방에서 이제 속도감 있는 공격 패턴을 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양주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좀 크게 투트랙 이상으로 짜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대로 FC 목포의 경우에는 후반전에 득점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금 또 벤치에 앉아 있는 장한영 선수가 또 교체 투입이 되게 된다면 네, 전방에서 득점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포 입장에서도 충분히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벤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 자, 한 차례 스텝 오버 이후에 자, 뒤로 내주는 과정에서 FC 목포가 다시 볼을 가져왔고요. 자, 순간적으로 역습 기회를 한번 노려봤던 양주 시민. 박승열, 김훈. 자, 끝까지 최윤성이 붙어주면서 우선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자, 양주 시민의 박성배 감독 역시나 자, 일어섰다 앉았다를 조금 반복을 하면서 선수들을 계속해서 지휘합니다. 한 번에 앞으로 길게 높게 떴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박스 안에서 이휘수 볼을 잡아냅니다. 박선용. 선수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요. 네, 지금 또 박선용 선수가 저런 장면들에서 상대의 압박에서 좀 손으로 체킹을 당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왼쪽에서 이종열의 패스, 수비의 키를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그리고 스로인을 준비하는 김혜식. 살짝 굴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스안. 자, 순식간에 우선 박청효 나왔고 수비가 한 차례 볼을 흘리면서 박청효가 볼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의 충돌. 네, 지금은 또 김훈 선수는 고의는 아니었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네, 이태민 선수도 그에 좀 응해주면서 확실히 또 훈훈한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봤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청효의 발끝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자, 전반전 남아있는 정규 시간은 약 5분 정도. 사실 이대로 경기가 전반전이 종료가 되게 된다면 네. 양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고요. 목포 입장에서는 좀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분명 양주 시민의 경기력이 좋아진 것은 확실합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득점 가뭄에 대한 이 해결책.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득점에 대한 부분들에 확실히 조금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해결을 빠르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오늘 경기에서의 득점이 된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경훈 선수가 넘어졌고요. 자, 김원민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우선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좀 구두 경고 정도로 넘어간 상황으로 보이고 네. 김원민 선수 입장에서도 좀 빠르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빠르게 좀 상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양 팀 모두 약간의 그래도 페어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시즌 막바지가 되면은 사실 좀 예민해지는 그런 경기들에서는 조금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 네, 오늘 두 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또 그런 장면들보다는 좀 더 훈훈한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볼을 뺏어냈고 앞으로 전진 패스. 자, 측면 쪽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주종대 선수의 발 뒤쪽으로 볼이 향했습니다. 그렇죠. 좀 사이 패스를 원하고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주종대 선수였고 네. 윤병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 볼을 받아서 볼 플레이를 좀 하기를 바랐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양주 시민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헤딩으로 중앙 쪽까지 머리 툭 갖다 대면서 볼을 소유합니다. 신찬우. 양주가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측면과 측면 사이에 이제 선수들의 간격 거의 끝에서 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좀 짧은 패스들이 선수들 간의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한 상태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패스 플레이 상황에서의 이제 집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전방에서 압박을 또 잘하는 FC 목포이기 때문에 박성배 그렇죠.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제 경쟁을 굉장히 넓게 쓰면서 그 압박을 빠져나오는 전술을 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겠다라는 이제 압박에 좀 대처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양주였거든요. 네. 자, 김경훈이 가볍게 띄워 올립니다. 자, 공이 우선 뒤쪽으로 빠지면서 마지막 골라인 아웃됩니다. FC 목포의 골킥. 현재 전반전 43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볼데드도 많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전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김유성 선수의 부상 장면에서도 시간이 뭐 많이 지체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전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은 양주 입장에서는 오늘 전반전에 조금 더 득점을 노리는 득점에 가까운 상황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포 입장에서도 일단은 역습 과정을 조금 더 날카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병우의 패스. 수비가 또 한 차례 끌어냅니다. 자, 양주 시민의 스로인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정현호 감독으로서도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추성호 선수 자리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몸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먼 거리에서 한번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임팩트는 좋았지만 골문을 향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또 김석진 선수의 슈팅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김석진이 그래도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 방향에 대한 것이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좋은 슈팅이었는데 네, 방향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슈팅이었고요. 헤딩 경합 박승열. 라인아웃 되면서 양주 시민의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헤딩으로 살짝 떨고 났고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자, 김훈이 살짝 뒤로 내줬습니다. 중앙 쪽으로 가는 패스는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양주 시민에게 소유권을 또 한번 넘겨줬습니다. 신찬우의 패스, 슬라이딩 시도, 두 명의 충돌. 양팀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자,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 전개. 자, 빠져나와요. 골! 권현석입니다.
들어갑니다. 양주심이 스코어 1대0 한 점 차 리드합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공격 패턴 쪽에서 이제 슈팅까지 유효 슈팅이 많이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주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에서 권현성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보니까 목포 선수들도 패스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뒀던 상황에서 권현성 선수가 드리블을 선택을 했고요.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전반전 주도권을 가져왔던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챙기고 전반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전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양주 시민의 분위기 그리고 빌드업 능력, 네. 수비적인 압박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결과적으로는 전반전에 그 골 가뭄을 해소시켰던 양주 권현성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만약에 0대0으로 경기가 전반전이 종료가 됐다라면은 양주 네.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으로 소모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 후반전에 좀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반전 종료 직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챙기고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양주시민과 FC 목포의 경기 스코어는 1대0 권현성 선수의 득점과 함께 한 점차 리드하는 양주시민입니다. 양주가 오늘 전반전 초반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줬던 양주의 모습과는 다른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목포는 준비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또 챙겨가지 못하면서 양주에게 주도권을 많이 내주고 경기가 진행됐었는데 그럼에도 목포가 상대의 이제 공격 패턴들을 좀 잘 막아내면서 경기를 전반전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 전반전 종료 직전 권현성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오게 되면서 양주 입장에서는 골에 대한 부분, 골 가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전반전 주도권을 가지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진 채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28라운드부터 K3 리그가 살짝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 팀의 후반전은 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는 앞선 실책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직력을 가다듬고 경기를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김상재 골키퍼의 킥이 상당히 좋았고요. 가운데로 뿌려줍니다. 자, 원터치. 네. 문경민 이어서 왼쪽 전달이 됐습니다. 김정훈. 자,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청주 홈게임에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김정훈 선수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골키퍼가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그대로 얼어버렸거든요. 네. 워낙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 김정훈 선수가 최근에 또 감각이 좋기 때문에 또 선제골 청주에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재 골키퍼부터 시작했던 이 공격 결국에는 김정훈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원터치로 모든 패스가 연결된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한번 스텝오버 이후에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이 슈팅. 정말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청주 FC 단 한 차례 패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종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서정진.
다시 한번 압박을 네. 가져가는데요. 풀어나오는 서정진입니다. 다시 한번 청주가 공을 따냈어요. 왼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열렸어요. 왼발 슛! 또 한번 득점이 나옵니다. 청주 게임에서 2대0 앞서 나가는 청주FC입니다. 야, 한승욱의 왼발이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와,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청주가 2골 차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발 득점이었는데요. 자, 전반전 마무리되기 직전에 점수를 벌리는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김해시청이 서정진의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또 역습에 나서려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드리블이 조금 길다 보니까 청주에게 볼을 뺏기고 말았고, 미처 수비 라인이 재정비되기 전에 한승욱이 직접 여기서 이 타이밍의 슈팅 정석과 정말 정석과 같은 그런 네. 슈팅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뺏어내고 본인이 직접 해결했던 그렇죠. 자, 물론 선수 대 선수로 비교하는 게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폼을 놓고 봤을 때 루카스보다는 폼이 좋거든요.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0입니다. 와, 지금도 교체에 들어온 권승철 선수의 골인데요. 이 3대0이라는 점수차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75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권승철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뒷공간이에요. 네, 지금도 한 명이 부족한 이 김해시청의 수적 열세를 10분 활용했던 청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한 번에 이 루카스의 뒷공간 침투였거든요. 그리고 결 따라서 완벽하게 스텝 밟고 완벽하게 리어 포스트로 권승철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주FC의 모든 슈팅이 정말 예리한 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정말 모든 골들이 굉장히 깔끔했고요. 이네요. 제가 오늘따라 제가 이상한 건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지금 서동현! 골! 자, 서동현이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자, 후반전 힘차게 시작했고요. 공따휘 잘 좋아요. 빼줬어요. 손경환 컵백 샷!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이 네, 결국은 골에만 몸을 날리면서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다시 박스 투입. 좋아요. 잘 줬어요. 한상훈. 자, 지금은 자 찍었어요. 지금은 찍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정말 이른 시간 안에 부산이 기회를 잡습니다. 네, 결국은 이 측면에서 한상훈 선수에게 넘어오는 이 패스의 퀄리티와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네. 한상훈 선수를 잡아내는 동작에서 부산 선수, 자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이 태클하는 동작에서 자, 볼과 좀 상관없이 한상훈 선수를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송경원 선수의 동작이. 자, 그리고 일단은 한상훈 선수가 먼저 공을 터치를 하는 한상훈 그리고 김태홍의 대결. 슈팅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추격골을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고요. 지금 한상훈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한상훈 선수가 잔발을 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네,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초에서 10초도 아니기 파포스트도 가능하지만 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김민준과 손경환이 있습니다. 송경환! 우와! 자, 들어갑니다. 손경환. 자, 추가골 만들어냈습니다. 조진의 추가골. 스코어 3대1이 됩니다. 오늘 손경환 정말 잘합니다. 네. 자, 여기서 또 골대에 맞았어요. 손경환 선수가 오른발로 그대로 밀어 때렸는데 네. 그 세컨볼을 조진. 자, 살려냈어요. 계속 갑니다. 이종민. 자, 어렵게 뒤쪽으로 빼줬고, 자, 마지막 추가 시간 활용하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대로 슈팅. 자, 이거 세컨볼! 선제골은 평택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네, 지금은 신창열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은 최민수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되지 않을 때일수록 세트 플레이가 변수가 될 때가 많은데.
자, 양준모의 왼발을 떠났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제골 창원시청이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도 양준모와 신태한의 조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양준모 왼발 올려줍니다. 헤더! 이번에도 코너킥 스코어 2대0. 자, 여기서 싸매면서 역습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러면 위험하죠. 자,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연결됐습니다. 김훈. 자, 골! 선제골 기록하는 목표입니다. 자, 찾아온 한 번의 기회. 이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김훈이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되는 팀은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던 김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릉시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치명적인 기회를 내주고 말았어요. 네, 뒤에서 이 패스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안일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실수가 발생을 했고 그 틈 상당히 길게 갔습니다. 유창희 골! 동점을 기록합니다. 강릉시민 직구단 유창인의 득점. 자, 정말 이 팀의 에이스라면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딱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유창인 선수가 정말 지금 골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대에서 또 따라잡는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득점은 유창인 선수가 올려줬지만 오늘 박민수의 손 굉장히 매섭네요. 사실 이 롱스로인 하는 위치가 측면보다는 조금 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판단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네, 지금 본인 진영에서 던져줬고 자, 지금 지금도- 이태준의 네. 패스, 유청인의 마무리. 결국에는 박민수의 손. 점 이후에 바로 또 멘트가 안 나온 게 그 앞선에 있던 이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 오프사이드가 아니냐.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민 벤치 그리고 이 주심과 대기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양주시민과 FC목포의 후반전이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의 경기를 굉장히 잘 운영을 했던 양주시민, 결국 권현성 선수의 득점과 함께 현재 1점 차, 한 점 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에 보여준 모습만 확인을 하게 된다라면은 양주가 만약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면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에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FC목포는 이제 한 점 차 리드를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전에 김유성 선수가 부상으로 팀을 또 이탈하면서 현재 김훈이 교체로 투입이 됐었고 정현호 감독으로서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확실히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장한영 선수거든요. 예. 네, 장한영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전반전에 보여줬던 목포의 모습은 우승권 경쟁에 있는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은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양주시민, 오른쪽에 원정팀 FC 목포가 위치합니다. 자선 수비가 한 차례 먼저 커트를 해줬습니다. 목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후반전 조금 더 직접적인 패스들을 시도를 하더라도 네. 좀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자, 김원민의 크로스 좋아요. 잡아놓고 짧게 연결 중앙 쪽 원터치 원투 패스를 시도했는데 마지막 걸려 넘어졌던 김동욱 하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동욱 선수가 안쪽으로 넣어주고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석진 선수가 빠르게 또 따라 붙어주면서 위치를 먼저 선점을 했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목포 입장에서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박스 안쪽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후반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반전에는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목포의 경기를 봤을 때 항상 풀백 쪽에서 오버래핑 네. 그리고 얼리 크로스를 조금 많이 시도했던 팀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전반전에는 상대의 압박에 조금은 힘을 쓰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목포가 원하던 패턴 그리고 잘하는 패턴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일단 후반전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후반전 초반 잠깐 사이에 보여줬던 모습은 확실히 득점을 만들어서 뭐 동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역전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러빙 패스. 자, 김석진의 헤더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김훈이 살짝 돌려놨습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까지 연결됐습니다. 김혜식. 하지만 수비가 클리어에 먼저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혜식 선수가 좋은 공간을 좀 잘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선택이 조금은 아쉽게 되면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오버래핑 상황에서의 패턴을 좀 더 많이 살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초반부터 FC 목포는 다시 한번 라인을 높게 형성하면서 자, 볼을 뺏어낸 이후에 양주 시민의 골문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됐고요. 김혜식 앞쪽 짧게 소유권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뒷공간. 하지만 침착하게 김성진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백스리를 사용을 하는 목포 입장에서는 양쪽에 있는 김혜식과 그리고 오른쪽에 박선영 선수의 오버래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부분에서 또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차지를 해줄 수 있다라면은 후반전 충분히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박승열의 패스 살짝 돌려넣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앙 쪽에서 단단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양주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왼쪽까지 길게 연결됐습니다. 윤도하 한번 접어놓고 윤도하 볼을 뺏겼습니다. 박선용이 밀어줬습니다. 이제는 양주가 득점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를 단단하게 가져가고 역습 과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목포는 중앙에서 저렇게 쉽게 좀 볼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상대가 협력 수비를 순간적으로 2명 이상의 선수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동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주지 못하면서 일단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는 목포가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쪽 길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왼쪽에서 신찬우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활발하게 이제 공격 가담을 해주면서 또 좋은 공간에서 이제 수제 싸움에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있는 신찬우 선수의 위치인데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주가 오늘 경기에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이고요. 확실히
최근 현대 축구에서 그 공간에서의 숫자 싸움에 대한 개념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양주가 훨씬 더 이해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찬호가 높게 띄웠습니다. 자, 우선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양주 시민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헤딩으로 뒤쪽까지 연결. 추성호 반대편 전환. 한 번에 앞으로 가는 전진 패스. 곧바로 수비가 또 한 번 타이트하게 붙어줬습니다. 박스 안에서 우선 이휘수 골키퍼 볼을 잡아냅니다. 일단 목포가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들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양주가 조금 의도적으로 전반전보다는 최전방에서의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게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목포도 지금 조금은 급해 보이는 상황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소유 시간을 늘려가면서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좀 챙겨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성진이 우선 원터치 연결 이후에 박선용의 패스까지 있었고요. 자, 중앙 쪽에서 볼 잡아놓고 왼쪽으로 전환합니다. 슬라이딩을 가져가면서 우선 주종대가 안전하게 막아냅니다. 자, 오늘은 우선 우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의 경기에서는 김포FC와 울산시민 역시나 오후 3시 이제 경기가 막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매 라운드 경기를 조금 치르면서 우승권에 있는 팀들 역시나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뭐 우승권 팀 그리고 플레이오프 막차를 탈 수 있는 상위권 팀들 그리고 이제 또 이 강등권 팀 이제 양주와 강릉의 경기 결과가 서로가 서로의 경기 결과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자, 박스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조금 밀집해서 자, 자리 경쟁을 조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윤도하와 그리고 추성호 선수에게 구두주의가 주어졌습니다. 왼쪽에서 프리킥 박선용이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오른발 골문 쪽으로. 자, 우선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압박을 빠져나오면서 스피드를 살리면서 달려가는 윤병우. 패스를 시도했습니다만 FC 목포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패스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양주가 이렇게 또 역습 과정을 좀 더 날카롭게 가져가야 될 상황에서 좀 속도감을 한번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상대가 높이 올라온 틈을 타서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줬다. 상대에게 목포에게 이제 양주가 이제 후반전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배 감독이 만약 황정현 선수를 투입을 시킨다면 황정현의 투입 시간 역시나 굉장히 하나의 승부수 관전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전방에서의 영향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고 그만큼 득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상대가 라인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황정현의 능력은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박성배 감독은 어느 타이밍에 황정현 카드를 꺼내들면서 목포를 그 이름값만으로도 더 압박을 할 수 있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김원민이 볼을 지켜냅니다. 측면 쪽 살짝 내주면서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헤딩 경합 머리에 맞고 약간은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수비에 클리어가 먼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자, 뒷공간 쪽을 한번 노려봤던 양주 시민인데 우선 목포의 수비가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냅니다. 자,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요. 네, 주종대 선수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좀 경합 과정에서 약간 타박을 조금 입은 듯한 모습인데 일단은 경기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던 주종대. 하지만 경기는 다시 진행됩니다.
앞으로 길게 헤딩 커트. 하지만 중앙 쪽에서 윤병우, 중앙에서 왼발 가볍게 한번 때려봤는데요. 자, 이휘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권현성 선수와 윤도하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동선이 조금은 겹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병우 선수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정면에 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슈팅을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또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이휘스 골키퍼가 잘 잡아냈어요. 하지만 양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머리에 맞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높게 띄웁니다. 김경훈의 헤더. 추성호 접어넣는 과정, 그리고 어렵게 볼을 지키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확실히 양주의 입장에서도 지금 네. 두 팀 모두 동시에 교체를 진행하는데 우선 황정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임대준 선수 역시나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성호 선수가 빠지고 임대준 선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임대준 선수를 한 칸 위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간 목포고요.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역습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을 챙기겠다라는 교체 카드로 보이죠. 자, 우선 저희가 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황정현 카드 그리고 투입 시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55분에 황정현이 투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정현호 감독으로서도 오늘 전인규가 없기 때문에 자, 추성호 선수가 위치했던 그 센터백 위치에 조금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 상태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일단 임대준 선수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은 득점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요. 네. 양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비 라인을 조금 낮추면서 수비에 치중을 하면서 앞쪽에서 이제 속도감을 살려가겠다라는 그런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김성진의 헤딩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머리에 살짝 맞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FC 목포의 스로인. 게다가 양주는 현재 전방 쪽에 앞서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냈던 권현성 선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황정현이 더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황정현이 교체 투입됐고 윤병우도 그대로, 그리고 오늘 컨디션 좋은 권현성, 윤도하 선수도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대로 경기를 끝내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윤. 오른쪽에서 박선용, 뒤쪽 내줍니다. 앞쪽 짧게 곧바로 원터치 살짝 돌려놨어요. 그리고 중앙 쪽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런 역습 기회를 노리는 건데요. 자, 윤도하가 볼을 잡고 박스 안쪽까지 이종렬의 수비. 네, 넘어졌는데요. 우선 네. 골킥이 선언이 됐네요. 윤도하 선수 입장에서는 어깨가 먼저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 뒤쪽에서 좀 밀면서 들어왔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주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금 의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윤도하 선수에게 약간의 이제 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최윤성의 헤딩이 먼저 있었습니다. 또 한번 수비의 클리어.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끝까지 한번 압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동욱. 오른쪽으로 길게 박선영. 자, 크로스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임대준 왼쪽 연결. 김혜식. 자, 우선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찬우 선수가 지금 머리 쪽에 약간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볼 경합 과정에서의 부딪히는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 양주 입장에서는 조금 어필을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심이 확실하게 지금 경기장 안에서 두 팀 선수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목포 입장에서는 최근에 세트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드롭볼로 경기. 드롭볼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자,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식 로빙 패스, 헤딩 커트가 먼저 있습니다. 내줘야죠. 자, FC 목포가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낮은 크로스 슬라이딩으로 한 차례 끊고 갑니다. 네, 지금 목포가 후반전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박선영 선수와 김혜식 선수의 위치를 높이 가져가면서 네. 공격 가담을 좀 활발하게 시키면서 크로스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양주가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발 빠르게 계속해서 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헤딩으로 우선 패스 연결했고요. 박청효 골키퍼가 우선 안전하게 또 볼을 잡아냈습니다. 김성진이 높게 띄웠습니다. 자, 라인 근처 살짝 굴절이 있었고요. 여전히 양주 시민의 수비 굉장히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종대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중앙 쪽 연결. 자,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조금 시도해봤던 양주 시민인데 패스에 대한 타이밍이 조금은 늦었고요. 그리고 김경훈 선수가 현재 통증을 조금 호소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심은 그냥 스로인을 이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네. 자,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 만큼 자, 경기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고요. 한 번에 길게 던졌습니다. 자, 곧바로 패스 연결, 왼쪽까지 연결됩니다. 신찬우 또 한 번 올라오면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공격 숫자 많죠. 네, 자, 황정현까지 패스로 연결. 박선용의 태클이 있었는데요. 강한 몸싸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이번에는 박선영 선수가 손을 좀 과하게 썼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위치라면은 양주 입장에서도 추가골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각도가 많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렇죠. 충분히 또 준비된 세트피스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안쪽으로 좀 낮고 빠르게 강하게 붙여주면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면서 파포스트로 직접 슈팅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네, 일단 이번에는 조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컨볼 역시나 양주 시민이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까지 깊은 위치. 자, 로빙 패스를 우선 이휘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강하게 크로스를 하지 못할 거라면은 저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길게 파포스트 쪽을 보면서 동료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헤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킥이 조금 더 효율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노렸던 것 같은데 힘 조절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 현재 시간 30분 안쪽으로선 정규 시간은 남아 있는데 FC 목포는 먼저 한 점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따라가고 그 이후에 역전까지 노리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네, 양주의 이런 지금 수비 집중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을 더욱더 좀 가져가는 시간들을 늘려가고 있는 목포예요. 자, 특히나 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바로 이 경기장에서 자, 김포FC와 또 0대0 무승부를 네. 가져간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 또 단단함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현재까지는 안정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FC 목포의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황정현이 달려갑니다. 좋아요. 황정현 빨라요. 황정현. 골! 황정현 믿을 수 없습니다. 황정현입니다. 이런 부분이 황정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교체 투입되자마자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그 장면 너무나도 멋진 득점이었기 때문에 예. 말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양주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득점, 그리고 와. 황정현 선수도 개인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달아나고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정현 선수가 달려갈 때 그 황정현 선수보다 먼저 앞에 있었던 수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황정현 선수가 저것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완벽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의 이제 단거리에서의 스프린트를에서의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줬던 황정현 선수고, 네. 그리고 마지막 슈팅 침착성까지 골키퍼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니어포스트 골문을 향해서 이제 슈팅을 시도를 하는 모습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득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오늘 박성배 감독의 이 전술 그리고 교체 카드에 대한 타이밍 네. 모든 것들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포 입장에서는 세 골이 필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선수들의 플레이가 급해지고 라인이 지금처럼 하프라인 위쪽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황정현의 속도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현호 감독 역시나 이 장한영 선수의 투입을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는 공격 숫자를 더 늘려서 빠르게 한 골이라도 따라가는 빠른 시간에 한 골이라도 따라가야지만 오늘 경기에서 이제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모습은 지금 목포가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선용 볼을 잡아놓고 중앙 쪽 살짝 내줬습니다. 그리고 왼발 좋아요. 슈팅 불출. 네. 자, 순간적으로 방향이 꺾였는데 이 볼은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이런 장면이 한 번이라도 한 타이밍이라도 조금 더 빠르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고요. 자, 박성배 감독은 윤도하 선수를 빼주고 유창균을 투입시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는 뭐 공격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네. 역습에 조금 더 치우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다라는 의도의 교체 카드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박성배 감독이 원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현을 투입시키고 또 한 번의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렇죠. 이제는 수비 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키는 수비, 그리고 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양주 시민의 수비를 FC 목포는 빠른 시간에 뚫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세트 플레이 상황이 목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장면에서 좀 한 골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는 목포예요. 자,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 높게 옵니다. 공중볼 세컨볼 혼전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좁은 공간. 뒷배팅 골! 들어갑니다. FC 목포 만회 골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우선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훈 선수의 득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빠르게 좀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목포가 오늘 경기에 이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양주 시민 입장에서는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혼전 상황,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좀 수비에 실패를 했던 부분, 뭐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막아냈다라면은 이 유창균 선수의 교체 투입과 함께 박성배 감독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구현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목포가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 우선 코너킥 기회에서 결국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FC 목포,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오늘 뭐 전인규 선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부분 기대치가 높았던 목포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했는데 확실하게 좀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일단은 남은 이제 약 20분 정도의 시간에서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정말 K3 리그 정말 그 마지막으로 향하는 이 길목에서
너무나 반전의 반전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하위권 팀들, 상위권 팀들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정말 이제 원점에서 시작한 느낌? 네. 예. 그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을 때의 경기들에서 이제 K3 리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네,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즌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 떨궈 놓고 유창균의 패스 중앙 쪽 높게 떴습니다. 황정현. 뒤로. 자, 머리에 살짝 맞으면서 연결됐어요. 네, 연결될 뻔했죠. 지금도 순식간에 권현성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한번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굴절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위치를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네. 윤병호 선수가 빠르게 판단하면서 좀 따라가는 권현성 선수죠. 네, 권현성 선수가 빠르게 좀 판단을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창균. 자, 우선 패스는 수비에게 읽히면서 한 차례 막혔는데요. 다시 조금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양주예요. 트래핑이 좀 길게 되면서 FC 목포가 볼을 가져옵니다. 김훈. 이위수 골키퍼가 길게 연결합니다. 오른쪽에서 박선용. 살짝 멈춰놓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심이 이런 어깨 싸움 과정에서는 전혀 파울을 불지 않고 있거든요. 네. 휘스를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포 선수들도 지금 어필을 조금 강하게 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주심의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인정을 하고 저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높게 뛰어왔습니다. 자, 머리에 맞고 박스 안에서 네. 어렵게 우선 김석진이 밖으로 걷어냅니다. 확실히 지금 꾸역꾸역 어떻게든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목포고 네. 적은 숫자의 선수들로도 이렇게 이제 세트플레이 상황까지 이어지는 장면들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팀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세트플레이에서의 득점력을 좀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FC 목포는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요.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만회골을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부터 살려냈습니다. 자, 높게 떴습니다. 자, 수비가 몸을 던지면서 먼저 처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좋은 클리어가 나왔던 상황이지만 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헤더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체킹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양주예요. 예.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세트 플레이 수비 상황 지금 좋은데요. 박승열 짧게 우선 박청효 볼을 잡아냅니다. 바로 앞쪽이었고 네. 그리고 김훈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골키퍼 입장에서는 조금 완벽하게 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거리에서 거리와 타이밍이었는데 박청혁 골키퍼가 빠르게 또 캐칭을 해주면서 일단은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양주예요. 자, 29라운드 역시나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선용이 뒤로 돌립니다. 양주 시민은 라인을 내려섰어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박성배 감독인데 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사실은 조금 높은 확률로 수비 안정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런 상황들이 실패를 겪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내려앉음으로써 상대에게 찬스를 계속해서 주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우로 조금 흔들면서 공간을 찾고 있는 FC 목포입니다. 박승열 뒤쪽 돌린 이후에 임대준의 패스를 김도윤이 이어봤습니다. 김도윤, 김성진 곧바로 살짝 리턴 패스 이후에
한 번에 앞으로 가는 로빙 패스. 김훈. 오우. 지금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요. 김동욱의 오른발은 그대로. 자, 박청혁 골키퍼에게, 그리고 윤병우 선수가 통증을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길이 부딪히는 소리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파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임을 멈추는 장면들이 짧게 있었어요. 네, 그만큼 좀 소리가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은 그에 대해서 조금은 소리를 통해서 어필을 했던 상황이고, 일단은 주심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 마지막 김동욱 선수의 슈팅은 또 박청혁 골키퍼가 또 잘 잡아내면서 일단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를 할 필요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 양주긴 합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으로 다시 중앙 쪽. 자, 김동욱 달려가면서 김동욱 중앙입니다. 짧게 밀어요. 잡아놓고 골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심의 깃발 올라가면서 옵사이드 선언됩니다. 안타까워하는 이종렬. 그렇죠. 이번에는 김동욱 선수의 패스가 굉장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타이밍이 약간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성배 감독으로서는 한 차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2대2가 된다?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벽하게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또 K리그 1 경기에서도 광주가 3대0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4대3으로 역전당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축구에서의 이 분위기가 한번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주 입장에서도 이 실점에 대한 부분 물론 취소가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양주 시민 축구단의 분위기가 오히려 목포 쪽으로 굉장히 크게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죠. 유창균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이제 윤도하를 뺐는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 양주의 수비 과정에서 조금 더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좀 수비 라인을 내린 상황의 양주인데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전방에 있는 황정현 선수나 권현성 선수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뒤쪽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이 시도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역습 과정에 훨씬 더 날카로웠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주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성배 감독이 현승윤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윤병우를 빼줬습니다. 자, 이제 8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또 한번 박스 안에서 김훈. 하지만 등지는 과정 몸을 던지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나 정말 그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워낙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네.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 골 차라는 부분 목포가 동점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고, 그리고 양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비 라인을 낮출 거면은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패스가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대준이 짧게 박선용에게. 지금 양주가 라인을 내리고 나서는 거의 뭐 목포가 거의 볼을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볼 터치 횟수가 계속해서 목포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주 입장에서도 이제 낮춰서 수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이 내려앉는 수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넘어졌지만 또 한 번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C 목포 공격을 이어갑니다. 오른쪽에서 김원민 앞쪽으로 밀어줬고, 그리고 박선용 오른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수비가 우선 주종대가 전방으로 길게 클리어합니다. 확실히 양주 시민이 라인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FC 목포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주의 이 선택이 일단 뭐 전반전부터 압박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황정현 선수와 권현성 선수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면은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지금 목포의 라인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프라인 위쪽으로. 네, 그렇다라면은 뒷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노릴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네. 양주가 일단 그 부분에 전혀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저 이제 웅크린 채 가드만 올리고 있다라는 상황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카운터를 넣어주지 못한다라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흘리면서 여전히 FC 목포의 공격. 그리고 시간은 이제 80분이 흘러갔습니다. 황정현 선수의 다리에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스로인. 김혜식. 헤딩으로 끝까지 밀어주고 있는데요. 클리어 역시나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볼은 양주 시민의 수비 지역, FC 목포의 공격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뭐 추가 시간을 포함하게 된다면은 10분이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목포가 뭔가 하나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양주 입장에서도 이런 경기 지금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또 흘러가고 바뀌고 있습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등지면서 자 측면 쪽으로 볼이 흘러갔는데요. 우선 골라인 아웃되면서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1. 앞서 전반전 종료 직전 양주 시민의 권현성의 골이 나왔고 후반전에 황정현이 투입되고 나서 이제 팀의 두 번째 골. 하지만 곧바로 FC 목포의 코너킥 상황에서 김훈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골 차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좋아요. 볼이 빠졌어요. 권현성. 하지만 김성진. 자, 우선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네. 이렇게 두 명의 선수로 가져가는 공격 과정 가져가야 되고요. 수비의 머리에 맞고 클리어. 이 패스는 뒤쪽으로 빠졌고요. 양주 시민이 공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주종대. 자,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우선 뒤로 돌립니다. 볼이 약간은 애매하게 빠졌었는데 박청혁 골키퍼가 나와서 킥으로 처리합니다. 김경은의 머리에 맞고 중앙 쪽. 자, 김성진이 볼을 빼줍니다. 박선용. 임대준의 리턴 패스. 자, 또다시 FC 목포가 볼을 소유하고 다시 공격 기회를 천천히 노리고 있습니다. 김도윤. 박선용. 자, 우선 수비의 클리어가 또 한 번 먼저 있었고요. 현재 스코어를 지키게 된다면 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강릉 시민축구단과의 강등권 싸움에서 조금 더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승점 3점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기분의 크로스! 아하. 자, 끝까지 한번 발을 건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김동욱 선수가 또 한번 약간의 아쉬움을 표해봤습니다. 네, 김훈 선수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 김동욱 선수가 마지막까지 이제 발을 쭉 뻗으면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일단 이 슈팅이 또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이제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집중하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남은 시간 정말 집중력이 경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양주 입장에서는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 사실 이번에는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지만 김훈 선수에게 크로스를 허용한 과정이라던가 그 이후에 김동욱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네. 자, 김훈의 크로스. 자, 우선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볼이 나갔다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김훈 선수에게 저렇게 조금 크로스를 허용했던 부분은 양주 입장에서는 빠르게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약 5분 정도가 남아있는 양팀의 정규 시간. 자, 수비가 우선 뒤로 빼줍니다. 이휘수 골키퍼. 한 번에 길게 갑니다. 헤딩으로 끌어내면서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FC 목포의 장한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투입 타이밍이 조금은 늦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 점 차기 때문에 이 장한영 선수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자, 우선 정현호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박승렬을 빼주고 장한영을 넣어줍니다. 확실히 이제 이거는 득점을 만들어내겠다. 득점력이 충분히 갖춰진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현호 감독입니다. 한 번에 길게. 자, 수비에 헤더가 먼저 있었고요. 볼이 라인 밖으로 빠집니다. 자, 김원민이 다시 한번 깊숙하게 한번 던져봅니다. 살짝 돌려놓고 최윤성의 클리어가 먼저 있었습니다. 헤딩 클리어는 멀리 가지 못했어요. 가슴 트래핑한 이후에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고 측면 쪽 반대편 길게 절어납니다. 자, 스텝오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반칙이 선언됐는데 김훈이 파울을 이끌어냈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굉장히 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위치이기도 하면서 FC 목포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슈팅으로 가져가기에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고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느낀다라면은 지금 또 안쪽에 한 선수가 위치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예. 저 위치로 떨어뜨리면서 수비와 골키퍼 사이의 뒷공간을 통해서 슈팅까지 이제 헤더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현재 프리킥을 우선 임대준 선수가 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김훈과 우선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선영과 김훈은 아무래도 지금 박청혁 골키퍼의 시야를 조금 방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위치에 있고요. 네. 자, 임대준이 준비합니다. FC 목포의 프리킥 기회. 오른발 띄워줬어요. 뒤쪽 수비 머리에 맞고 높게 뜹니다. 자, 크로스바 위를 넘어갑니다. 코너킥. 일단은 이번 장면에서 뭐 위협적인 장면으로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일단 코너킥을 얻어냈고요. 오늘 한 골 따라가는 장면 역시나 코너킥에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목포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에는 동점을 만들어줘야 이제 역전에 대한 희망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김원민. 띄워줬어요. 자, 수비 머리가 먼저. 그리고 오른발 굴절 박청효 잡아냅니다. 아, 지금 또 통증을 좀 호소하는데 박선용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볼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상대 이제 양주의 수비수들이 몸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좀 계속 다가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선영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 조금 빨랐거든요. 네. 빨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서 일단 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못했던 상황. 그 과정에서 이제 슈팅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딪히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박선용 선수는 다행히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시간은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양주에게는 승점 3점을 통해서 강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목포에게는 일단은 빨리 따라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승점 1점이라도 챙겨야지만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목포가 패배로 경기를 끝내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김포가 지금 경기를 하고는 있지만 김포보다 이제 2경기만이 한 상황에서 승점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승 경쟁에서는 좀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천안시 축구단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또 경기가 내일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승점이 한 점 많은 48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목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사실 승점 3점이 아니라면은 우승 경쟁에서는 조금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양주에게 왼발 좋아요.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적극적으로 양주 선수들이 이제 서로의 포지션에 대한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팀원들이 빠르게 조금 진정시키면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오늘 경기 남은 시간에서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경기를 조금 하겠다. 확실하게 오늘 경기 승리로 장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돼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태민과 최윤성 선수 이 팀 동료들끼리도 약간의 언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은 현재 4분이 주어졌고요. 양주 시민의 이 리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FC 목포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승점 1점을 또 노려야 합니다. 그렇죠. 일단 희망을 이어가려면 승점 1점이라도 챙길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동점이 필요한 상황. 양주 입장에서는 오늘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강등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7라운드 이후에 첫 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경기는 여전히 어수선하게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성배 감독이 골키퍼까지 교체를 했어요. 네, 권태환 골키퍼를 또 투입을 하면서 약간은 모든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교체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또 그렇죠. 보내는. 네. 특히나 또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 전에 시작할 수 없거든요. 자, 우선 김경훈이 띄워줍니다. 반대편으로 볼이 흘러갔습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 자, 양주 시민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제 라인을 조금 올리면서 FC 목포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게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위쪽에서 지금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네, 지금 또 볼 지켜내면서 좋아요. 권현성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황정인의 패스는 김혜식 선수의 다리에 맞고 아웃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웅크리고 있었던 양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목포 선수들 남은 체력을 다 활용을 해서 목포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마저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최우성의 헤더가 있었는데요. 자, 이종열이 반대편 연결 그리고 박선용 이어봤습니다. 자, FC 목포에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헤딩으로 떨고 놓고 중앙 쪽 잡아놓고 뒤쪽 내줍니다. 아크 정면 이종열 왼발 슛은 높게 떴습니다. 앞쪽에 공간을 확인을 하고 좀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던 이종열인데 네. 일단은 이 슈팅마저도 골문을 조금 외면하고 마네요. 자, 우선 추가 시간 역시나 이제 거의 흘러갔고요. 추가 시간이 조금은 주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목포는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기회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위스 골키퍼 양주가 또 한 번 볼을 소유합니다. 자, 마지막에 우선 신찬우 선수의 몸에 맞고 아웃이 됐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로 보이거든요. 헤딩으로 돌려놨습니다. 수비의 클리어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혼전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수비. 헤딩으로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한 차례 잡아놓고 로빙 패스, 수비 헤더. 아, 정말 양주 시민이 단단한 수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 굉장히 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네. 지금 장면에서도 충분히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목포였는데 양주가 사전에 좀 빠르게 좀 잘 차단을 해줬어요. 좁은 공간에서 다시 한번 높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영균 주심은 조금씩 시계를 확인합니다. 자, 추가 시간 역시나 1분이 조금 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번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식. 임대준이 오른쪽으로 연결, 또 한 번 수비가 끊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29라운드 양주 시민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FC 목포를 꺾고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확실히 양주시민 축구단이 전반전부터 확연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에 권현성 선수의 선제 득점, 그리고 황정현 선수의 교체 투입 이후에 추가 득점이 만들어졌고 김훈 선수가 한 골을 따라갔지만 마지막까지 단단한 수비를 지켜주면서 양주시민 축구단이 21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부터 28라운드부터 이제 K3 리그 자체가 또 약간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FC 목포가 이제 28라운드 청주에게도 패배를 했는데 29라운드에 양주 시민에게도 패배를 하면서 우승 경쟁이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 네. 청주, 양주, 평택 사실상 비교적 약팀들과의 대진이 남았었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서 어느 정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일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경기들에서 1무 2패.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승권 경쟁에서 사실 이제는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이제 승적 삭감이 아무래도 동기부여적으로 굉장히 양주에게 크게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는데 큰 원동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9라운드 경기는 이제 내일도 또 있으니까 계속해서 K3 리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진, 돈 말씀의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